사실 너무 국민의힘이 그동안 시끌시끌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목을 너무 못 받았어요. 지난 주말에 토요일엔 전북, 네.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사실 첫 번째 지역이었던 제주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승을 해오기는 했는데 다만 이 다른 지역에서는 약간 90% 이상 네. 좀 보이다가 이 호남 지역에서는 80%대를 기록을 하긴 네, 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낙승이죠.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4.8%, 그다음에 김두관 광주에서는 83.6, 전남 82.5%를 기록을 했고요. 김두관 후보가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모두 10%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김두관 후보가 계속 한 자릿수를 그렇죠. 기록을 하다가 제주도랑 그다음에 지사를 했던 경남 지역. 네.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10%대를 얻은 두 자릿수를 얻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인기가 조금 적구나 덜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기가 9대1로 예상이 되거나 네. 8대2로 예상이 되거나 뭐 경기에는 거기서 승패는, 거기죠. 네,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득표율보다 투표율이 더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호남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뭐 21%, 23%, 25%의 투표율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근거지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다. 네. 그리고 막 투표 많이 하시라라고 캠페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30% 투표율이 아마 깨졌을 거예요.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통성 시비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수도권의 투표율을 정말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장 가서 투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라인 투표잖아요. 투표입니다. 물론 이제 투표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ARS로 다시 한번 투표하세요라고 네. 받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이 30%는 넘을 거는 같은데 우리가 국민의힘 투표율이 48%라고 했을 때도 왜 이렇게 낮지? 막 네. 이래 흥행이 저조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30% 초반에 투표율이 기록이 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 후에 후유증도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네. 이재명 당대표의 권위도 약화될 수가 있다. 틈만 나면 30% 정도의 투표율로 당대표가 됐네. 70%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일극 체제는 완성이 됐지만 네. 그 내용을 한꺼풀 벗겨보면 대단히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허약성.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이 너무 많이 낮아요. 너무 많이 나. 지금 26%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예, 26%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이 당원들이 열심히 투표하지 않고 예전에 동원했던 시절의 투표율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이게 보수 정당에서 당원들 많이 가입하지 않고 옛날에 했을 때 뭐 29% 이런 식으로 앞자리 이자가 네. 찍히는 거는 보수 쪽에서 약간 익숙한 풍경이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26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한 숫자다 제가 보기에. 심각한 숫자다. 제가 보기엔 3도 뭐 좀 많이 낮지만은 앞자리가 3인 거하고 2인 거하고는 투표율이 좀 많이 좀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장성철 소장님이 매번 나와가지고 투표율이 문제다 민주당 그렇게 악담을 퍼붓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 걱정돼가지고. 어둠의 민주당원이시니까 걱정된다니까요. 진짜. 걱정돼서 그러신 거 맞나요? 그럼요. 아니 근데 뭐 네. 어대명 자꾸 말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초반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그건 맞는데 저는 호남을 이번에 눈여겨본 게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번에 비례를 호남에서 45를 얻었고요. 맞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38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7%포인트를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을 맞득치 않아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지금은 윤석열을 심판할 때니 이재명을
한테 힘을 몰아줘야 음. 된다라는 게 지난번에 정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 한번 몰아줬더니 안철수 했더니 이렇게 정치도 못하고 결국은 네. 보수로 넘어가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재는 이제 당장 이번에 10월 16일에 보궐선거에 곡성하고 영광군에 네. 이제 군수 뽑거든요. 네. 이게 약간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어. 누가 호남에 맹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음. 호남의 지지를 얻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게 될 거다. 네. 이번 10월에 이제 보궐에서. 보궐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강화가 있어요. 강화하고 부산 금정구가 있는데 여기는 국힘이 뺏기면은 한동훈 사퇴하라 요구가 나올 정도로 약간 양쪽이 다 유리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험대 양당이 다 시험대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뺏긴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특히 호남이나 이런 데는 안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좀 시험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첫 번째 순회 경선 때부터 계속 저조하다, 투표율이 낮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한 번도 민주당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호남 지나서 처음으로 투표율 낮은 거 아니다. 예전에도 이 정도였다.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만 들어가 있지 뭐 ARS가 빠져 있고 이런 어떤 입장문을 내기는 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입장문을 낸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싶긴 하더라고요. 자신들도 인정하는 거죠.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아유 투표율 낮은데 안 낳는다고 항변하는 거죠. 낮잖아요. 근데 26%면 낮지가 어떻게 낮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 높이는데 네. 정말 캠페인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투표를 안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김두관 후보가요. 네. 어제 오전에 네. 민주당 대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을 쭉 써서 보냈는데 거기서 이 친명 인사들이 주축인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하나회가 연상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또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에서는 이거는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한 거다. 당원을 모욕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관돼요. 계속 개딸들에 대해서는 뭐 쓰레기 집단 이런 표현도 하고 개딸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터 돼가는 것 같아요. 감정의 분노가. 그러니까 하나위까지 빗대어 저격한 것은 이거는 거의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 네. 전두환 군부 정권의 주축 세력과 지금 민주당의 중심 세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원들은 상당히 정말 모욕감을 느낄 것 같고 네. 김두관 후보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내면 민주당 내에서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까지 좀 듭니다.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이다. 야, 정말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정말 개딸들이 쓰레기 집단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외연확장 안 되지. 중도층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그럼 지방선거 돼서 우리 어떻게 이재명 일극체조하면 안 되지. 자, 좀 표 좀 나눠주고 우리 좀 너그럽고 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자. 그렇게 생각할 당원들이 없죠. 없다. 이 김두관 두고 보자 이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앞으로 더 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감정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지. 네. 감정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은요. 이거는 실패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패한 그래서 메시지다. 하나의 된 것. 비유를 좀 순화시켜서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지금 민주당의 최대 개파가 됐어요. 네. 더 좋은 미래나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개파들 중에서 뭐 다양한 성격의 이제 개파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제치고 그 최대 개파가 됐고 네. 논란이 많아요, 사실. 총선을 여러모로. 거치면서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원내 진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민주 여기 그러니까 혁신회의에 소속돼 있는데 소속돼 있고 공천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다. 네. 뭐 아니면 최대 지원 개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를 하는 거는 뭐 선거 포기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너무 그러니까 그냥 저기 이름만 얘기할 거예요. 김우영, 이정원, 김동아, 최연예, 모경중, 정진욱, 정준호, 민영배, 양부남, 박준택, 장종택, 김용민, 강덕구, 윤종준 지금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다 말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혁신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지지를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조금 너무 최근에 막 이를테면 저기 호남에서 양부남하고 이제 강의원 대표 강의원하고 두 사람이 막 붙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네. 그렇는데 이게 나중에는 리스키하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강성이라서 네. 사실 민주당의 색깔을 조금 중도 확장성을 조금 저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그런 이제 논란들이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두관 후보는 작심한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광주 시당위원장을 더민주혁신회의의 강의원 대표랑 양부남 의원이 붙었는데 사실 김두관 후보가 뭐 하나회까지 빗댄 그 같은 날 정작 더민주혁신회의가 강력하게 밀었던 강의원 대표는 광주시당위원장에서 30%대 득표율밖에 못 얻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편에 있던 양부남,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던 양부남 의원이 60%대 득표율로 이겼거든요. 근데 양부남 의원도 더민주 혁신 A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크게는 분류가 돼요. 검사장 출신인데. 예, 그런데 네. 이재명의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네.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역이 아니고 양부남이 현역이다 네. 보니 현역 프리미엄도 있었고 이 호남에서 약간 더민주 혁신회의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약간 지난 총선에서도 약간 논란들이 있었고 힘을 못 발휘한 분 지역구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호남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투표율도 떨어지고 그게 네. 있잖아요.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약간 호남은 지금 약간 실눈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야.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스러워도 하고 이제 이게 대선까지도 보는 것도 있고 이재명의 독주에 대한 예전에 문재인의 독주에 대해서 마뜩치 않아가지고 결국 이게 분당까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호남은 항상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계파에 대해서 독주하고 특히 호남을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네. 90%나 85%나 거기서 거기다. 독주는 맞지. 약간 낮은 건데. 83이야, 83. 하여튼 네. 뭐 83이든 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최고위원도 좀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갈게요. 네, 사실은 참. 어대명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 관심 가는 네. 거는 수석 최고위원자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였잖아요. 네. 원외의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러니까요. 의외로 너무 선전을 하면서 계속 1등을 거쳐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 아예 공인을 한 거죠. 그렇죠. 김민석 의원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 자리를 맞아요. 네. 그 누적으로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됐죠. 네. 이제 완전히 좀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는 건데 정봉주 후보가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꺾이니까 투표율도 낮아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참 억울해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아이고, 네. 근데 러닝메이트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도 수석 최고위원 제도는 없지만 네. 제일 득표를 많이 한 최고위원이 4사람이면 네. 그 최고위원 회의 때 발언권도 세지고 결정 사항도 바로 상대적으로 옆자리에 앉고 그렇죠. 네. 쉽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상당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안심이 되겠죠. 예를 들면 네. 본인이 이제 어쨌든 사법적인 조치 때문에 이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더라도 네. 상당히 좀 지도부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네. 뭐 누가 되든지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겠습니다.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돼도 뭐 별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한준호 전주 네. 그리고 민영배 광주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지금 호남에서 몰표 받았거든요. 맞아요. 한준호 6위 하다가 지금 3위로 뛰어 올랐고요. 네. 민영배 8위 꼴찌 하다가 지금 5위로 들어갔어요. 네. 계속 6%대 받다가 갑자기 예. 20몇 분, 27%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체 민영배 의원이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호남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지금 그러면 5위까지가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 민영배잖아요. 네. 그 다음이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예요. 네. 이현주 지금 4등, 5등 하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호남에서 밀렸죠. 호남에서 밀렸거든요. 김병주 의원도 내가 들어가는 게 민주당의 다양성을 위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밀렸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제일 전 궁금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 의원의 최고위원 자리 사수 의지가 보이는 투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뭐 호남 지역구에 그 정말 배지를 갖고 계신 분은 민영배 의원 한 분이지만 한준호 의원은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케팅을 엄청 열심히 네. 호남 마케팅을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주의 아들, 호남의 아들. 네. 이제 뭐 충청도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 18일 전당대회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만나자고 번개 제안을 해서 2시간가량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각자의 SNS에 10년 전에 둘이 함께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을 나란히 공유를 하면서 구동존이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구동존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은 인정을 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네. 추구하자. 자, 이런 모습의 사진을 올린 것 지금 이 정치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독대도 하고 네. 얘기도 나누는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편끼리 좀 힘을 합쳐보자. 일단 상대 진영이 워낙 갈등과 네. 반목이 심하니까 우리라도 뭉쳐가지고 상대랑 좀 싸우자. 네. 한편 먹자. 그런 차원의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뭐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야권의 지도자, 차기 대통령 후보들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우정을 나누거나 여러 가지를 함께 하기는 가는 길들이 너무나 똑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가지고 네.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뭐 최상면 특검 문제라든지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라든지 예산안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합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공통 이익을 위해서 손잡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대로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을 지금 추구할 게 많으니까 그런 네.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제 당분간은 가겠지만은 둘 다 이제 90%뭐 때의 지지율을 99%예요. 99.9%죠. 정확하게. 네. 왜 지금 무시하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8로 네, 끝날 거라고 끝날 것 보는데 같은데. 앞자리가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두 당대표가 갈 텐데 결국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 두 사람이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네. 둘 다 공통점이긴 그렇죠. 하네요. 예. 네. 동병상련 약간 구동존이보다 동병상련이 좀 더 네. 맞지 않나? 사실 뭐 네. 소장님이 우리 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또 우리 편이라기에는 또 조국혁신당이 비교섭 단체로서 서러움도 좀 있었을 것이고 서로 그러네요. 뭐 1호 당론 법안이 다르잖아요. 네. 서로 먼저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다른데 그거에 대한 뭐 협의가 잘 됐는지 그것도 관심사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이 만남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 근데 어떻게 의아한 게 손잡을지. 있어요. 네. 왜 비공개로 했을까? 공개로 하지. 그냥 악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깨동무하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안 돼. 왜안 이재명 했대요? 전 대표잖아요. 후보 네. 입장에서. 아니, 지금 후보잖아. 뭐 어때요, 근데? 아유 그래도요. 뭐가 문제지, 아직은 정식 네. 대표가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냥 서로 마주보면서 웃는 모습 아니 이렇게 보이는 게 예를 낫잖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데 네. 한동훈이 후보 갑자기 입장에서. 저기 이준석 만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괜찮을까? 그러면은 뭐 나경원 논란이 후보가 가만히 생길 수 있었을까요? 있지. 원희룡 후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왜 이걸 왜 알려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어떻게 이상하잖아. 알려졌겠지. 네. 자기네들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려줘요 그냥 얘기하려고 아니, 뭐 알리려고 한 거지. 어대명인데 그래도 아직은 후보 입장이니까 네. 비공개로 하지 않았을까라고들 안 그래도 많이들 그걸 궁금해했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괜히 저희가 시비 그 걸어서 속내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뭐 특검법 발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양당이 어떤 거를 또 앞세울지 어떤 뭐 모습을 보일지 그것도 지켜보시죠. 자, 여기까지. 안 돼요. 이거 마지막 질문도 해요. 이거. 아 그래요? 나 이거 빨리 제일 끝내라는데? 큰일 제일 났네? 내가 이거 아, 많이 정말? 준비했는데 PD님 어떻게요? 너무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요? 해요. 예, 빨리 하고. 네, 소장님의 민원을 받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원래 네.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 여기에 국민의 58%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이라도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 할 뜻이 없다. 여기도 33%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많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 이상형이라면 제가 네. 정치 성향을 바꾸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게 네, 제가 뭐 정말 저의 이상형과 제가 결혼할 수 있다면 네. 제가 민주당도 지지하고 이재명 아. 후보도 찍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직업까지 버리실 수 아이, 있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인데. 아이 괜찮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마무리 전에. 장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설마 이직은 아니겠지? 라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아. 술자리에서 유세하면서 맞아요. 했는데 저 그랬잖아요. 윤석열 후보 찍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정말 진짜요. 중요한 게 제 지인들 짧게 말씀드리면 제 지인들 중에서 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래가지고 네. 진짜로 집안에 불화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음.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가서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집 정말 많죠.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진짜 한 명이 바꾸던지 정치 얘기 금지. 아예 집안에서 명절에서 집안에서 금지. 집안에서 그냥 신사협약을 맺어야 돼. 정치 얘기 금지. 바깥에서는 뭐 무슨 개딸을 하든 한 딸을 하든 그건 다 알아서 하시고 집에서는 금지하는 게 맞겠다. 그게 현명해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50대 50인 상황이라 네, 정말 맞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성향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